네, 저희 국내 뉴스와 또 시황들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 일부 시간에서는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플랫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최양호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문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가요? 네, 저는 잘 지냈어요. 네. 고문님은요? 뭐 아주 튼튼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오늘이요? 네. 오늘이 수요일 아닌가요? 뭐 특별한 날인가요? 오늘이 좀 재미난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메가더 네, 장군. 메가더 장군. 9월 15일 날. 네. 야, 그때 제가 이제 젖병 물고 수류탄 차고서 유모차 끌고 참전 뭐 하고요. 네. 2007년대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정한 날이 오늘인데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이 2008년도 9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기념을 하냐면요. 재미난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오늘 프리 머니 데이예요. 프리 머니 데이. 예. 그래서 이제 경제의 본질은 이런 뭐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나눔에 있다 그래갖고 100원, 500원, 1000원, 그러니까 1불, 뭐 코어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머니 데이라고 지금 칭해갖고 네. 이제 우리 뭐 리먼 브라더스의 그런 뭐 실패를 우리가 잊지 말자. 네. 그래서 오늘이 프리 머니 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걸로 최근에 꼭 부자 되십시오. 네. 최근에 이렇게 동전 볼 일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보니까 하겠습니다. 은빛깔이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네. 라이트 코인 색깔하고 똑같죠. 그러게요. 네. 야, 라이트 코인 월마트로 참 올라갔다 했는데 네. 비트코인이 너무 이런 비주류 얘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 행운이 돼서 그걸로 이제 부자 되시고 네. 요새 보니까 뭐 잘 나가시는 여성분들 마제라티 타고 다니시던데 조모 씨는 한 대 사셔야죠. 네, 제가 500원 열심히 모아서 정말 추후에는 그런 뭐 500원 드린 거는 네. 그걸로 뭘 하지 마시고요. 네.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복권 사셔서 긁는 데 쓰시면 그 행운이 갈 것입니다. 네, 제가 꼭 복권을 구매해서 긁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 또 조만간 미국으로 또 출장 계획이 있으시다고 네, 그렇습니다. 내일 들었는데. 이제 가는데 가서 좀 비트코인이라든가 현지 네. 얘기들 좀 한번 쭉 한번 들어보고 올라 그러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 때문에 이제 9월 24일이면은 이제 큰 뭐 산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많이들 준비를 해서 ISMS 지금 뭐 통과하신 분이 28개 네. 수거가 돼 있고 안타깝게 38개는 이제 폐업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건데요. 이 고통인가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 한 나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또 이제 빅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빅테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저희가 빅테크로 규정하면 될까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거대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뭐 다양한 진짜 문어발식 또는 진해발식의 이런 뭐 사업군에 지금 가고 있는 데를 이제 우리가 빅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잘 아시는 이제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가고 있고요. 네. 우리 뭐 빅테크에 아주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하나 최근에 이제 창설을 했죠. 저희 글로벌 나라요? A라고요. 네. 아니 이게 빅테크의 네. 시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고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지만 뭐 제가 방송 다닌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맞습니다만은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네. 많은 불특정 다수의 참여인을 가진 회사들 빅테크라 하는데 뭐 여기가 이제 많이 유사한 말들이 많죠. 네. 핀테크도 있었고. 핀테크, 예. 파이낸스. 예, 파이낸스 네. 테크놀로지. 그래서 금융권에서 할 때는 핀테크라고 그러고 이런 네.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때는 테크핀.
예, 그래서 테크놀로지 파이낸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생어들이 나온다면 네. 테크핀이라는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알리바바의 마윈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자시면 뭐 텐센트부터 굉장히 네. 금융업 쪽으로 만들면서 사실 마윈의 생각은 출발점은 중국을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드는 걸 자기가 꿈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창기부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 차곡차곡 이제 쌓아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빅테크가 없으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일본, 미국 뭐 특히 유럽에는 뭐 디지털세라든가 또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거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정부 당국에서 보는 빅테크의 시선은 이겁니다. 오, 많이 컸네. 이제 들어왔으니 그러면 이제 규제를 좀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뭐 신조어를 낳았냐면요. 신경제민주화. 우리 경제민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신경제민주화. 그러니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점화 과정을 막는 부분들을 지금 뭐 시사용어로 신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정도로 네. 굉장히 파장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인데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한번 어떤 앱에 들어가든가 어떤 네. 플랫폼에 들어가면 딴 데 안 가잖아요. 그냥 거기 있잖아요. 정착을 그죠? 하게 되죠. 예, 거기서 뭐 또 편하고 쓰기 편하고 뭐 또 자기가 네트워크를 거기서 형성해 놓으면 이제 계속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라든가 이런 데서 수수료 조금 올린다든가 뭐 이런다면은 우리는 뭐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올릴 때는 거기는 어마무시한 지금 수익이 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지금 규제가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적 변곡점, 이 획기적인 산업의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이 들어오려고 그러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비트코인을 쓰면 되죠. 암호화폐를. 그래서 사실 규제란 게 금융 쪽으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니네 왜 금융업을 해? 오늘 마침 웰스파고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지금 에리저스 워렌 상원의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니네 금융업하고 비금융업하고 나눠. 월가 쪽 사업 하지 마. 근데 웰스파고에서는 뭐 트레이딩부터 해서 뭐 대출, 이 주식 대출까지 다 하고 있고 상품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지 마. 이제 대출하고 예금하고 이런 본연의 금융 상품만의 이런 지금 조치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허가를 금융 허가를 뭐 목줄을 쥐고 있는 거는 연준 의장이거든요. 네. 연준 의장한테 서한을 썼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빅테크의 플랫폼에 경제 민주화 과정을 지금 그것에 대한 이제 뭐 반응과 또 뭐 이 좋은 점, 뭐 네. 장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SEC도 이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증권형 토큰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규제하는 모습은 꾸준히 이전부터 보여와졌습니다. 이 아직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디파이의 최강자죠, 이 유니스왑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 하면서 증권형의 어떤 토큰들, 코인들을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저희 산업뿐만 아니라 증권 또 일반 빅테크 기업에서도 좀 국가에서 좀 규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미국의 초대형 IT 빅테크 기업이죠. 이 구글의 과징금을 또 부과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세계 최초라면서요. 네, 이게 진짜 극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좀 아쉬운데요. 네. 뭐 이런 빅테크라든가 테크놀로지 플랫폼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칭송을 할 정도로 네. 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입법화를 위해서 이제 법률이 준비되고 있는데 뭐 미국은 지금 상원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네. 일본에서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잘 아시면 디지털 세로에서 유럽에서는 홍역을 한번 치렀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입법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한 게 대한민국이 최초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빅테크들을 지금 규제하는 데 있어서 뭐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방향은 M&A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소비자 보호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이것을 해내는 쾌거를 뭐 이뤄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본도 소송이 걸렸고 미국도 이제 법제하는 부분들에서 야, 우리 진짜 대한민국 뭐 우리 크게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해내다니 이러한 평가까지 받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같고요. 당시에 이제 뭐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의 뭐 그러니까 갑질을 못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갑질을 못하는 즉 갑질이라는 얘기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얘기거든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이런 규제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이들 지금 본받아서 따라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사실 뭐 인앱 결제뿐만 아니라 뭐 뉴스 뭐 사용료까지 지급을 하자 이 각국에서 이 빅테크 기업 거의 뭐 때려잡기 식으로 현재 그렇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규제안을 만든다고 해도 워낙 몸집이 커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잡기는 또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빅테크가 현재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뭐 카카오 김범수 네. 의장이 뭐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재산을 합친 것보다 그 이상의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빅테크 기업 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그룹이 네. 시총이 100조가 넘은 게 4개가 있었어요. 근데 5번째로 들어온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범수 네. 의장이 있는 카카오고요. 그러다가 요새 주식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뭐 23조가 없어졌느니 뭐 막 이랬는데 23조면요. KB금융의 금융 시총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프로 이제 뭐 7, 8% 움직이고 11%뭐 움직인 상황이 그 정도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대로 기업 규모는 굉장히 지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안에 있는 시총 크기로 10위권 안에는 빅테크가 7개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의 지금 뭐 진짜 압도적인 그런 산업을 끌고 가는 힘은 지금 뭐 우리가 뭐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한다는 단어조차가 어울리지 않는 우리 7개가 빅테크에 가 있는데 네. 다 금융업을 지금 걸쳤어요. 근데 10위 안에 금융회사라고는 또 한 군데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런 겁니다.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를 둬야 된다. 지금 사실 뭐 카카오나 네이버 파이낸스나 뭐 네. 카카오 뱅크 등등이 있는데 사실 금융업에서 받는 규제를 만큼은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니네 보험 팔고 뭐 대출 팔고 다 하면은 동일 기능이니까 네. 동일 규제 받아야지. 동일 규제 받기 시작하면은 이 금융업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빅테크는 어떻습니까? 야, 오늘 일은 역사야. 이제 진취성을 갖고 내일 성장을 해야 돼.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업의 성격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규제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거를 떠나서 사실 회사에 커가는 부분들을 지금 막는다는 것들은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섞일 네. 때 경제라는 것은 자기가 사실 경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라는 건 평등이거든요. 평등과 경제가 그게
경쟁이 같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모순되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쉽게 설명은 못하더라도 아 이런 뜻이다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갖춰가려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빅테크, 핀테크, 테크핀들을 규제하려는 이런 물결하고 네. 같이 지금 어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빅테크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나요? 지금 이것은 인터넷의 이제 배급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완성이 되면서 거기에 올라가고 현재 진짜로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쓸 정도로 네. 굉장히 가까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하에 굉장히 많은 이런 이 사람들이 한 플랫폼에 들어가면서 세력화가 된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네. 이게 규모의 경제를 넘어서 다다익선이라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진 거예요. 우리 물건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력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커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빅테크들이 계속 성장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빅테크가 지금 가진 가장 큰 힘은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요 빅테크들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힘으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앵커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동선이 내가 만든 동선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전화기에서는 어디로 갔는지가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든 데이터인데 그것을 상품화해서 지금 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빅테크를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오롯이 우리 개인들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의 성장 배경 뒤에는 데이터 3법의 어떤 실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 3법을 살펴보자면은 개인정보보호법, 또 네.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확실히 좀 하나의 좀 역할을 했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지금 사업자를 좀 선정해서 네.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플랫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런 규제에 관련돼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금융 소비자 보호법, 네. 특정 금융 정보법, 전자상거래법,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는 관련 부처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네. 방통위원회에서 네. 전기통신사업법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방통위, 금통위 이런 데서 싸우는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뉴스에 말씀해 주신 가상화폐 업권법이 나오듯이 네. 이런 전자결제와 전자상거래의 업권법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업권법은 꼭 규제하려는 게 아니고 이 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담기는 게 법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 울퉁불퉁한 업앤다운은 계속 나오지만 이것은 성장하는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네. 훨씬 더 맞는 진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런 성장통이 없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없죠. 발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구글을 포함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 다양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규제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구글 얘기를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는데 구글의 이제 갑질 방지법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일단은 이용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는 뭐 독과점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는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권익 보호라는 측면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뭐 우리 소비자들을 어떻게 잘못 머니플레이팅 하느냐 이것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용 이제 뭐 대금이 이제 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결제 환급 이런 통신 분쟁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 이거의 대안이 뭐냐면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블록체인이거든요. 그 안에 모든 트랜제이션이 다 지금 역사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양쪽이 다 뭐 사인을 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우리 가상화폐들이 더욱더 이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과정에서의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는 블록체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결제를 방식을 강제하거나 이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블록체인이 지금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요. 네. 완전 판매를 뭔가 우리가 불완전 판매를 지금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판매원이에요. 네. 앵커님, 네. 이번에 좋은 상품 하나 나왔거든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영어도 많이 섞여 있고 네.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뭐 사는 사람에게 소비자에게 그걸 설명을 해줘야 충분한, 되거든요. 네. 그게 근간이 된 게 금융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네. 적합성이 이분의 자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그다음에 완전 판매를 했는지, 네. 설명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가는 부분이 지금 뭐 소비자법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담겨 있고요. 네. 나머지 법들은 독과점을 좀 방지하는 부분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번에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네. 다른 게 아니라 독과점적인 요소들을 지금 뺄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네이버는 많이 안 움직였죠. 뭐 네. 많이 움직였지만 카카오에 주가가요. 비해서는 네. 덜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네이버가 뭐 잘 대응을 했네. 그게 아니라 네이버는 지난 20년 동안 뭔 사건만 나더라도 다 독과점 한다고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20년간 네. 이 참 단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이 대응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는 이제 성장통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뭐 조금 다른 시각이 저희들 눈에는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 산업체에 지금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는데 이게 한 발만 더 나가면 이런 빅테크들의 성장성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 뭐 카카오 택시 때도 지금 뭐 우리가 겪었지만 기존의 산업과의 어떤 불화, 경쟁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선도적으로 정부가 이거 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 당국의 뭐 진짜 해안을 네. 기다릴 뿐입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관련해서 꾸준한 성장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다양한 법안들로 인해서 이 사업을 규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규제의 실효성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목적으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규제를 한다는 게 규제의 목적은 우리나라는 뭐 90% 이상이 소비자 보호에 있고요. 네. 자, 규제를 한다는 것에 규제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산업 진흥 여기까지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크는데 정부가 도와준 거 있냐고 얘기하면 답변할 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산업 진흥과 규제의 지금 맥락은 잘 잡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스럽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라는 것은 뭐 제가 보기에 99% 어떤 시대 정신을 담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 정신이 그러면 글로벌로 나가고 이런 새로운 장을 여는 산업혁명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인도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없는 게 낫다고 하면은 뭐 조금 그거 하고, 조금 더 우리 이런 블록체인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빅테크 전체가 네.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한다는 마음보다는 진흥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해안과 나라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초부터 좀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Are 카카오 주주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적용될 정도로 뭐 전 국민이 카카오의 주주가 되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카카오가 올 초반만 해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어떤 규제 또 네. 가격의 폭락으로 인해서 좀 공적의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요새는 거꾸로 나 카카오 당했어. 카카오 당했어. 네. 카카오 당했다. 그래서 사실 뭐 미국에서 얘기한 거죠. 뭐 아마존이 아마존아이즈 됐다 뭐 이런 등등인데 네. 이제는 뭐 규제의 대상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요번에 과다한 우려에 따른 과매도입니다. 과매도. 네. 사실 규제들을 보시면은 카카오나 네이버에 펀더멘탈을 흔드는 규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보면은 나름대로 라이센스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보험 대리업자 지정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가면은 이 뭐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규제에서 다 승소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중국에서 게임 산업 때려부시고 있고 뭐 미국도 그러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과도한 우려에 과매도가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요. 네. 그럼 지금 사야 될 때냐, 저가 매수해야 될 때냐, 저가 매수 스톱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두세 차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 안 보고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때 여기 다 부릅니다. 뭐 김범수 와서 네. 해, 뭐 그다음에 뭐 이혜진 들어와, 뭐 등등 이제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법제화되는 과정을 지나고 올 때 한 번 더 떨어지는데 절대로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향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매수는 적극 추천을 드리는데 그 타이밍은 언제냐? 글로벌 A에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저가 매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언제가 최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산업에 추가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인 매수를 하는 게 또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규제 배경 중에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전통 금융업계에서의 컴플레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핀테크와의 어떤 경계선을 오가다 보니까 네. 이 전통 금융업계에서는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라이벌 의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뭐 자기네 밥그릇이 네.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뭘 갖고 하냐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IBS 국제결제은행의 원칙을 갖고 왔어요. 동일적으로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동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해서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냐 하는 얘기인데 절대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은행에서 하는 혁신은 뭐냐 하면요. 네. 어디서 은행에 지금 기존의 금융권에서 하는 혁신은 어디서 끝나느냐요. ATM 기기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비대면 하는 건 뭐 그건 다 인터넷 때문에 한 거지 자기네 스스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 테크핀에서의 지금 이 뭐 금융의 혁신은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성장성을 갖고 오군요. 블록체인 지금 깔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뱅크도요.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그때는 혁명적인 거지만 지금은 뭐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지금 기존의 금융권들이
지금 배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융의 뭐 역사가 이제 금융은요 100% 사실 믿음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업의 허가와 폐지를 당국에서 움직이는 건 100% 맞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산업적인 성장성을 가진 빅테크들을 지능이란 눈에서 보지 않고 규제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절대로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금융 지식이라든가 금융 혁신성에서는 네.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미얀마보다 못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와서 우리나라 잘 되는 것에 사실 한 5개를 꽂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금융 혁신이 나옵니다. 일본이 저출산이고요. 등등을 봤을 때 금융 업계에서 기존의 금융업계에서 사실 뭐 대호각성을 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지 진짜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예대 마진을 갖고서 영업을 하고 이 부분은 지나갔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빅테크에 하는 부분들을 네. 같이 조화스럽게 가는 부분들로 우리가 몰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뒷방에 앉아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부분들은 진짜로 조금 보기가 싫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의 무서운 상승 또 성장세 이게 하나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혹은 이 독과점과 불공정의 대명사로 지켜봐야 될지 이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고모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간에 공부 잘하고 뭐 어떤 일에 아주 탁월한 이 성과를 낸 사람은요. 네. 독과점 지혜에 와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죠.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거지 거기까지 커서 시장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을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모든 사람을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쳐서 밑으로 내는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조금 더 우리가 이 업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네. 이것들은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자, 이 말이 굉장히 쉬웠지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밥그릇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밥그릇이 걸려 있는데 밥그릇에 들어갈 음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유통되는 종이 지폐나 이런 게 아니라 암호화된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화폐를 대신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한 몇 년만 앞으로 받아보고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다른 게임들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혁신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지키고 키워나가는 게 또 국가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부분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일 출국을 앞두고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스튜디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문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